안녕하십니까. 2조 김동주, 김세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협소부지 모듈러 주택 시공성 및 사업성 분석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LH가 발표한 표준 평면 중 어떤 평면을 선정했는지, 중량과 구조는 어떻게 분석하여 선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시공 가능성은 어떤 로직으로 분석했는지, 수익성 분석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LH는 이를 모듈러 기반 시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기반 신축 매입 임대란 우선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한 후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로 모듈러 주택을 시공하고 이를 LH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사업자가 협소부지의 모듈러 시공 적합성을 검토할 공학적 도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도심지 협소부지에서 모듈러 시공이 불투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신주, 가로수, 인접 건물 돌출부 등 상부 장애물이 크레인 붐의 회전 반경과 양중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진입 및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협소부지는 인접 도로 폭이 좁아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전개가 부족하며 이는 안전 양중 가능 중량 급감과 최대 층수 시공의 불확실성, 즉 시공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최종 층수가 확정되지 않고 공기 단축에 따른 수익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기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듈러 시공성과 수익성을 아우르는 통합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입니다. 그렇다면 협소부지의 모듈러 주택 시공성 및 수익성 판정은 왜 착공 전 사전 타당성 진단이 필요할까요? LH 매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과 심사, 둘째, 설계평가, 셋째, 매입 약정 체결, 넷째, 인허가와 시공, 다섯째, 준공과 매입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도 심사에서 LH가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아 매도 사업이 무산되고 설계비와 자문비가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도가 진행되더라도 모듈러 공사비가 감정평가형 매입가보다 높아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LH 매도 절차와 착공 전 약정, 그리고 반려 및 포기 위험으로 인해 매도 신청 전에 미리 시공성과 사업성을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민간 사업자를 위한 모듈러 시공성 및 수익성 통합 의사결정 웹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스텝 1에서는 주소 입력 후 부지 정보를 파악하고 모듈러 주택 위치 자동 배치, 최대 적층 층수 분석, 그리고 트레일러 및 크레인 진입 조건과 양중표에 의한 층수 매칭을 판정합니다. 그 후 스텝 2에서는 LH 매입 약정과 민간 직접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H 신축 매입 임대 모듈러 주택 분석입니다. LH 공고문과 기사를 통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의 대상자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독신과 부부를 대상으로 한 36제곱미터 기본형과 특화형, 그리고 부부와 자녀 1명, 즉 2인에서 3인에 적합한 46제곱미터 기본형과 특화형을 선정했습니다. 4개의 표준 평면 모델에는 총 6개의 단위 모듈이 사용되며 설계 도면을 통해 6개 단위 모듈의 치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후 기존 세종 모듈러 주택 시공 사업 정보와 구조 도면을 통해 6개 단위 모듈의 중량을 산출했습니다. 각 단위 모듈을 면적 범위에 따라 소형과 중형 그룹으로 나누고 그에 맞는 철골과 마감 개수를 역산해 구했으며 슬래브 단위 중량과 동적 하중 개수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6개 단위 모듈의 자중과 양중하중을 산출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속 모듈러 주택의 구조 방식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적층 라멘식 구조입니다.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 프레임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고층화 시공이 가능해 협소부지에서 용적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를 비내력 벽으로 구성해 소형 1인, 2인 가구 평면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1층 필로티 방식입니다. 전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층수 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아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편복도와 중복도를 모듈과 통합 제작하는 일체형 방식입니다. 별도의 복도 모듈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접합부가 줄어들고 하자와 성능 면에서 유리하며 현장 공정이 단순해져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1, 시공 가능성 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텝 1에서는 먼저 모듈러 주택의 위치를 자동으로 배치하기 위해 인접 도로와 부지 이격 제약을 검토합니다. 첫째는 건축선 후퇴입니다. 건축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조 23에 따라 도로 폭이 4m 이상이면 후퇴 거리가 없지만 4m 미만일 경우 접한 도로의 유형에 따라 후퇴 거리를 계산합니다.
둘째는 대지안의 공지입니다. 건축법 제58조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인접 대지로부터 1m 이상, 인접 도로로부터는 1m의 건축선 후퇴 거리를 더한 만큼 이격하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접한 도로가 일반 도로인지 막다른 도로인지 경사지나 하천에 접하는지에 따라 배치안을 자동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바닥, 주차, 조경 면적의 제약을 검토합니다. 첫째, 건폐율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건축면적은 대지면적의 건폐율을 곱해 산출하고 남는 공지에 주차와 조경을 배치합니다. 둘째, 주차 대수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36제곱미터와 46제곱미터 평면은 세대당 0.7대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주차 한 대당 약 20제곱미터를 적용했습니다. 셋째, 조경 면적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5%,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5%까지 조경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부지 위에 모듈러 주택을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층수는 4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용적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최대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용적률을 곱해 구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바닥 면적은 연면적과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정복 1조권입니다.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북쪽 이웃의 일조를 보호하기 위해 높이 10m 이하는 1.5m 이상, 10m를 초과하면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정북 방향으로 이격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채광 1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건물 높이는 채광창에서 인접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일정 배수를 곱한 값 이하로 제한됩니다.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의 구조적 한계까지 더해 가장 낮은 층수를 최종 시공 가능 층수로 판정합니다. 트레일러 운행허가 및 진입 제약 검토입니다. 현재 도로법에 의해 운행 제한이 있지만 서울시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세미 트레일러의 최소 회전 반경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12m로 설정했습니다. 진입 가능 폭은 최소 3.8m로 설정했으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트레일러 진입 불가 판정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크레인 제약 검토 및 선정 로직입니다. 일진 크레인을 통해 총 6개의 크레인 후보를 선정했고 프로그램 내에서 크레인은 도로, 부지 내부 빈 공간, 주변 빈 공간 이렇게 3가지 영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6종의 크레인 중에서 양중 능력 즉 전격 하중이 양중 하중 이상이 되고 모든 모듈의 양중점이 작업 반경 안에 들어오며 테일 스윙이 인접 건물과 충돌하지 않고 아웃트리거 전개폭이 도로폭 이하가 되는 크레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왼쪽 화면은 평면 모델 조합과 양중표에 따른 층수 분석 단계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해당 평면 모델을 선정한 후 6종 크레인 평가를 통해 양중이 가능한 크레인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크레인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왼쪽 화면은 크레인의 붐 회전 반경과 테일 스윙 반경을 2D 배치도 연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크레인 선정 위치와 작업 반경을 기반으로 한분 각도 그리고 5단계 시공 애니메이션을 3D로 재현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분석 내용입니다. 수익성 분석은 2가지 사업 모델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케이스 1은 LH 매입 약정 모델입니다. 공정 단계마다 매입 대금을 받아 회수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공 매수자인 LH가 확정되어 있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케이스 2는 민간 직접 임대 모델입니다. 월세를 중심으로 한 장기 임대 수입 모델로 보증금을 운용하고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는 토지와 건물의 잔존 가치를 회수합니다. 기존에는 모듈러 시공이 소규모에서는 손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통념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로 협소부지에서 최적의 모듈러 주택 구성을 도출하고 둘째로 그 구성의 수익성과 손익분기점의 차이를 정량화하며 셋째로 어떤 조건에서 사업성이 전환되는지 임계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케이스의 공통비용은 모듈 실비, 지급자재, 필로티 RC 공사비, 부대비, 크레인 비용, 그리고 금융 비용으로 구성되며 관련 단가는 LH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적용했습니다. 두 케이스의 수익성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 1 LH 매입 약정은 토지 감정가와 건물 감정가의 합에서 총 공사비를 빼고 인센티브 절감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건물 감정가는 신축이므로 제조단원가를 제곱미터당 250만원으로 적용했고 토지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53을 곱해 구했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취득세 감면, 성급금 80%, 이행약정금 60%, 용적률 120%를 반영했습니다. 케이스 2 민간 직접 운영은 수년제같이 MPV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초기에는 총 공사비가 나가고 보증금이 들어오며 매년 월세 수입에서 운영비와 금융이자를 뺀 수년금 흐름이 발생하고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 잔존가치와 토지 처분가를 회수합니다. 또한 임대 방식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대신 공공지원을 받는 공공지원형과 시세대로 자율 운영하는 장기일 반영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은 사업 진행 여부를 진행할지 아닐지로 판정합니다. 핵심 지표는 직접 운영의 누적 수년제 가치가 매도, 수익을 넘어서는 교차 시점입니다. 즉, 이 시점 이상 보유하면 매도보다 직접 운영이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조달 단가, 시세 반영률, 지가, 상승률, 보유기간, 할인율, 공실률 같은 변수를 슬라이더로 조정하면서 어느 조건에서 사업성이 전환되는지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공성과 수익성 분석을 실제로 구현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저희가 개발한 웹 시스템의 실제 작동 모습입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부지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자동 설계, 크레인 양중 검토, 3D 시뮬레이션, 그리고 사업성 분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산정식을 기반으로 협소 부지의 모듈러 시공 가능성과 수익성을 단계별로 판정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시스템은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접속하셔서 관심 있는 협소 부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모듈러 주택의 시공성과 사업성을 직접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에 활용한 주요 데이터와 문헌의 출처는 화면에 정리된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조 김동주, 김세영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